네, 안녕하세요.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저자 초생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흐름과 시장의 방향성이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촬영한 날짜는 2023년 8월 17일 오전입니다. 네. 우리 업무와 관련된 이제 주요 뉴스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통한 근저당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운영하는 대부업을 하기에 반드시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소식에 빠른 접근과 여러 뉴스들을 토대로 본인만의 주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뉴스를 전부 다 공감하고 믿을 수는 없으나 뉴스의 의도하는 바가 어떤 건지 또는 어떤 뉴스가 사실이고 팩트인지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에 근거한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부동산의 발표에 따르면요, 7월 전국 집값은 0.03% 상승했습니다. 이는 14개월 만에 전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건 2022년 5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작년 5월 이후부터 7월 정도를 기점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었죠, 원래는요. 네. 일단 서울 및 수도권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통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라고 합니다. 허그에서 공개한 데이터고요. 작년 7월 평균 평당 분양가 440만 4천 원과 비교해서 11.86%가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492만 7천 원입니다. 아울러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의 물량은 8,487가구로 전월 동월 대비 전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803가구보다 43%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양 가격이 오른 거는 공사비라든지 자재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국토연구원의 7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금리 지수는 104.5%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는 이 지수는 제가 일전에 포스팅에서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 수도권의 매매 심리 지수는 2021년 10월 이후에 2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거래 증가라고 답한 사람이 많으며 100 이하일 경우에는 이와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 사니까 전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조사 대상은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거주민 6,680명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2,338곳을 선문해서 산출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이제 소장님들이 말하시는 데이터가 좀 가장 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스피가 석 달 만에 소폭 하락을 했고요. 7월 3.69%로 0.01%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 연동을 하는 주담대 금리 또한 동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했기에 채광금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게 크게 이자가 줄어드는 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아울러 같이 보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의 부동산 통계 정보고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가격 변동률을 보다 쉽게 체감하라고 보시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상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확대한 모습입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입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7일까지고요. 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뉴스입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금융당국 수장들 50년 주담대 점검을 한다인데요. DSR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령자도 50년 주담대를 실행시킨 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뉴스에 따르면요. 하지만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사람도 DSR이 안 맞을 경우에는 주담대 상환 기간을 길게 50년까지 잡아서 DSR을 맞춰서 주담대를 실행시켰다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100세가 넘는 기간 동안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나이 제한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주담대의 급증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한 주담대 실행이 많았으며 현재 분위기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흘러가기에 지금이 가장 싸다 또는 지금 사야 한다는 심리에 의한 주택 매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 6가지 뉴스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관련된 큰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디폴트가 발생 시에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인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법을 창업해서 운영하면서 그리고 여러 수강생을 육성하며 우리 대법 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입체적으로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저 또한 늘 배우고 있고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먼저 길을 가본 선배의 입장에서 보다 편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발에 대한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고요.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16일 채권 상환이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비구이 위안은 이날 상하이 증시 공시에서 현재 회사채 상환이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고요. 일단 이 비구이 위안이 지난 7일에 만기가 들어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약 300억 원인데요.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최대 76억 달러, 하나로 10조 1천억 정도의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비구 위안의 총부채는 1조 4천억 위안, 하나로 255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 비구이 위안의 위기가 중국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보가 이제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중국판 리먼 브라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번 부동산 위기는 침체된 중국 경제와 맞닿아 있고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시장 추정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한 부동산 이슈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